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자발적 참여를 했는데 영입된 대변인 윤석열 먼저 전화 왔다라는 제목의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이른바 상도덕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은 자발적인 합류라고 정리했는데 정작 영입된 대변인은 윤석열이 먼저 접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한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다.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음 통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며칠 전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좀 긴 시간 둘이 대화를 나눴다라며 정권 교체에 좀 힘을 보태줬으면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병민 TV에서 보다 상세한 전후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윤석열이 전화로 김병민 TV를 잘 보고 있다. 작금의 정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이후 2시간 정도 식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병민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은 정치는 말과 메시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핵심 아니겠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김병민 박사의 말과 글을 참 잘 보고 있다.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 김병민 박사가 꼭 그 역할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윤석열의 진심 어린 제안이 제 마음을 통하고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인 자신을 영입하려고 윤석열이 직접 그리고 먼저 접촉해 왔다는 게 김병민 대변인 설명의 핵심입니다. 캠프에는 김병민 대변인을 비롯한 박민식 전 의원, 이학재 전 의원, 함경호 전 조직부총장 등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여러 참여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상도덕을 거론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전날 김병민 대변인 발언과 정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 영입에 대해 본인들이 저와 함께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시는 것에 대해선 논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자발적이라고 했던 인재 영입 과정이 하루도 안 돼 윤석열이 직접 접촉해 모셔온 것으로 뒤집어진 셈입니다. 특히 김병민 대변인이 상세하게 윤석열의 설득 과정을 소개하면서 윤석열의 거짓말 논란이 보다 도드라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상도덕 논란을 벗어나려고 윤석열이 둘러대기에 급급했다는 게 야권 일부의 시각입니다. 윤석열은 줄곧 메시지 관리에 애를 먹었습니다. 최근 주 120시간 근무 발언에 이어 대구가 아니면 밀란 발언까지 실언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정비와 함께 국민 캠프를 출범시켰지만 약점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캠프와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고조될 가능성도 남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5일 윤석열과의 만남에서 김병민 대변인이 윤석열 캠프로 향한 점을 거론하며 8월에 입당 안 하면 저 사람 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역시 저 같은 사람이 볼모로 잡혀있다면서 우회적으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작자가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의 대표를 하고 싶어 합니다. 민심 탐방인지 맛집 탐방인지 모르겠으나 그 정치인 옷도 벗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논란의 인용정치 120시간 대구 밀란 이어 나눔의 집까지 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의 인용정치가 논란입니다. 대선 행보 과정에서 만난 이들의 발언을 인용해 자신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주워 담거나 반발을 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26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의 연결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기 와서 스님들께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관련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가 안 됐는데 소위 친여 시민단체와 언론이 인격 학살적 공격을 해서 월주 스님이 상심하고 대상포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폐렴으로 입적하시게 됐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후원금 유용 논란 관련해 경기도가 지난해 나눔의 집 대표이사였던 월주 스님 해임 명령을 내린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은 이를 군사독재 시절 폭력보다 더 인격 말살이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발언들은 나눔의 집 이사진의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고발한 공익 제보자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전 운영진과 법인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은 무슨 근거로 혐의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는지 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월주스님 개인이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나눔의 집 사태 전반을 두루 살핀 뒤 발언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발언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앞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들은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전했다가 주 120시간 부당 노동 행위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은 논란이 불거지자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주 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로서 대개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20일 대구 방문 당시 코로나19에 침착하게 대응한 대구 의료진을 격려하며 코로나19 초기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22일 2020년 코로나19 초기 상황에 지역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그것을 들었다며 제가 무슨 밀란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느냐고 해명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첨언하며 나온 발언이 논란을 부른 경우도 있었다며 대선 주자로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화법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화법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전도 없고 귀도 얇고 그냥 총체적 난국입니다. 윤석열이 본인의 새치혀에 해명만 하다 끝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